어느덧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한 이탈리아. 중국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의 모든 인구 6천만 명의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생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인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페인 5천만 인구가 생필품이나 약을 사는 목적이 아닐 경우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도 이번 사태로 경보 수위를 3단계 최고 수위로 격상하였고, 모든 상점과 극장, 레스토랑 등 생필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면 모두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인들의 관광 명소인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도 무기한 폐쇄에 돌입하였죠. 유럽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유럽에서 자신들의 국가로 탈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미 비행기 노선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폭등하였습니다. 중국 중화왕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는 비행기 표는 18만 위안, 우리 돈으로 3,227만원. 이런데도 최근 18일 항공권 40장에 판매가 개시되는 동시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파리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최근 최대 47,410위안, 우리 돈으로 850만원에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중국보다 유럽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신들의 국가로 한 번에 빠져나온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검사할 능력과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천에서 수만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장소도 공항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결국 미국도 유럽에 대해 입국 금지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B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겐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 즉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 가입된 22개의 회원국들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에 지난 14일간 방문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부 지역과 아이슬란드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에 추가하였고, 유럽 대부분 지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들과는 다른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강제로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유럽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죠.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저 꿈같은 시나리오이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몇 주 만에 20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검사 진행이 기어다니고 있는 미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한국은 성공적이라 극찬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인천공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격리실뿐만 아니라 SK무이연수원, 올림포스 호텔, 코렐 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등의 자가격리시설에 머무르게 되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14일의 자가격리와 함께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국경 폐쇄라는 강제적이고도 극단적인 조치 없이도 이번 사태에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1인당 병상수가 세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1인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 1000명당 12개가 넘는다 전했고, 한국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일원화된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환자 분류 체계 덕분에 효과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가능했다 극찬하며 한국에서 배우자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도움이 절실한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때문에 중국, 북한 등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란과 무역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때문에 현재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이란이 의약품과 검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마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이란의 대처가 방해받은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미국의 제재가 이란의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최근 이란은 한국산 진단키트 320만 개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뉴트리라는 기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 정도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기 앞서서 조금 민망하긴 해요. 제가 이제 멤버십 게시글에 9월 26일 날에 이제 다음 주에 뉴트리 다루겠다 이 정도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이때가 9월 25일이죠. 요게 이제 여기에 일주 전, 그리고 GS건설 업로드 할 때가 이제 9월 26일이거든요. 이건 남아있는 게시글이니까요. 이 자료가 있는 거고, 그때가 요때인데, 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 기업이 꽤 괜찮은 기업이고, 아직도 어떤 저점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을 추천하거나 그런 용도가 절대 아니라, 이제 같이 기업의 사업 구조라든지 그거 같이 공부해 보면서 이제 토론하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기업이죠. 지금 매출액이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년에서 20년 가면서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이 이제 온라인 매출이, 여기 까만색이 온라인 매출이죠.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팔던 게 홈쇼핑이 사실 오프라인 아니지만 홈쇼핑도 있고 텔레마케팅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한데, 그게 오프라인은 조금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홈쇼핑이라든지 텔레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것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이 또 커주면서 하나의 새로운 채널이 생겨주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건강식품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런 거 알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고시형이라는 게 있고 개별 인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거고, 개별 인정형이라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영업자가 직접 개발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개별 인정형으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한 6년도까지는 영업자가 독점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개발하고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고시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6년 이후에는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요런 것들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 요 에버콜라겐이 식약청에서 개별 인정했다. 그러면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개별 인정해서 얘네들이 독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구나. 그게 뭐냐? 보습, UV 케어 대해서 이중 기능성을 인정한 거다. 제가 이거 팔려는 거 아닙니다. 제품 링크도 안 달아요. 그냥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약간 다단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개별 인정을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버콜라겐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효능이 식약처 확인이 된 거고 개별 인정은 됐으니까,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불펌한 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 이제 뉴트리 사업 보고서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시형 전환 하면 얘네들은 독점 판매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고시형으로 전환을 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런 거 알아두면 사업 보고서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했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있고 일반 건강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구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고 허가가 다 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식약처 허가는 아니고 시, 군, 구에서 에다가 신고만 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보시면 콜라겐 제품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홍보한 것들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막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건강 그 콜라겐 전체 제품이 100이다 하면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난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콜라겐 네이버에 쳐보시면 엄청 많은 제품이 있고 오프라인 상점이나 홈쇼핑을 봐도 엄청 많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건 3%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에버콜라겐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걸 가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뭐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연평균 성장률 CAGR 한 6.4%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는 더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나투자증권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레퍼런스 다 적어놨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1인당 건강식품 구매액 우리가 건강에 꽤 관심이 많다.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도 물론 선진국이죠. 근데 중국은 이제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지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에 관심이 가질 수 없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의 비중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극단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어차피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그게 그 정도니까 어느 정도 한정적이니까 뭐 명품처럼 한 부자가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무슨 뭐 10,000명치를 한 명이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런 비중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이거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도 아시고 1인당 GDP 성장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선진국 대열이고 뭐 약간 이머징하고 선진국 사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국에 그 채권이 있어요. 국채의 대접을 보시면 됩니다. 국채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냐. 그러면 꽤나 안정적인 대접을 받거든요. 거의 선진국 국채 대접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외환 보유고가 튼튼하고 그래서 위기 상황이 뛰어도 예를 들어 저번에 3월달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내 주가 같은 건 증시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폭락을 했죠. 하지만 그 환율을 보시면 그게 국가 경쟁력을 알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원화라는 국가의 화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 환율이 안정돼 있고 외환 보유고가 안정돼 있어서 이 나라의 은행에 믿고 돈을 넣을 수 있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꽤 잘 버텨줬습니다. 예전에 막 뭐 IMF 때나 뭐 엄청 어려울 때 뭐 2,000원도 가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어요. 물론 1,300원도 꽤 갔지만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면서 환율을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죠. 그만큼의 워낙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고 물론 이제 달러를 많이 풀어서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이고 계속 가고 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있고 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뭐 이거 뻔한 얘기지만 고령화가 될수록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비례해서 늘어나요. 이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고령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게 통계청에서 제가 그래프를 이제 다운받아 온 건데 보시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죠. 이게 1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이 그래프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하죠. 이 인구 비율이 그만큼 쪽은 적으면서 65세 이상은 유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원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도 발달돼서 이렇게 오래 사니까 이거 좋은 일이죠. 오래 사는 거는. 근데 어쨌든 고령 인구 비율이 늘고 있다. 이렇게 가파르게.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사례처럼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이렇게 비례해서 같이 갈 확률이 우리가 높다고 뭐 확신은 못하지만 꽤 합리적으로 추론은 해볼 수 있겠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시장 전망 보시면 한국 보시죠? 고령화 인구 비율 늘어나고 있다. 증가 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이게 뭐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좀 에버콜라겐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그 타자를 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죠. 작년 한 3월 뭐 이렇게 이러면서 쫙
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죠. 물론 이제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 지금 저점 단이 확실히 높아졌죠. 트렌드에, 검색어 그 트렌드에. 그 다음에 콜라겐 분야에서 콜라겐 그냥 검색해보면, 아, 에버콜라겐이 제일 먼저 뜨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네이버 랭킹 순으로 아래 순위들을 봐도 뉴트리께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건강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입소문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은 저점단을 높였는데 에버콜라겐은 이 콜라겐 쪽은 어떠냐, 콜라겐 분야 이렇게 저점단을 높이고 있다. 건강 콜라겐 분야 1위니까 콜라겐 하면 에버콜라겐이거든요, 거의.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1위인데 그럼 콜라겐 검색하면 거의 에버콜라겐이다. 근데 콜라겐을 검색하는 게 저점단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꽤나 하단을 높게 높이고 있다. 우리가 이런 지금의 추세를 읽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밸류체인을 보면 이제 콜마 B&H나 뭐 코스맥스 MBT나 노바렉스나 이 ODM, OEM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뉴트리는 원료를 가지고 자체 생산한 R&D를 통해서 개발한 원료를 가지고 외주 가공을 통해서 생산합니다. 에버콜라겐도 있고 판도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외부 가공료 그 비가 있어요. 사업보고서에 그 재무제표 뜯어보시면 주석에 그쪽으로 돈이 좀 나간다. 그래서 이런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팹리스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반도체로 보면 자체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건데, 반도체에서도 대세인 사업 구조인데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그래서 뉴트린 약간 팹리스 느낌이고, 이제 그 노바렉스라든지 코스맥스 MBT 뭐 이런 애들은 OEM, ODM 그리고 콜마 B&H 이런 애들. 그래서 저는 코스맥스 이 노바렉스나 뭐 콜마 B&H나 뭐 서웅이나 이런 애들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기업 가치, 즉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얘네들이 왜 좋냐면 뉴트리는 단일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코스맥스 MBT는 말 그대로 이제 화장품 ODM 하는 코스맥스랑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브랜드들이, 신흥 브랜드들이 왕홍과 같이 뜨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화장품이랑 사실 개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ODM, OEM 회사들이 중국 시장 진출이나 뭐 이렇게 ODM, OEM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작은 브랜드들의 그런 가공을 다 딸 수 있다, 생산을. 그런 개념에서 지금 주가나 시가총액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지금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너무 비싸다. 저도 이제 뭐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뉴트리는 이제 단일 브랜드로서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주가는 지금 좀 조정을 받아서 조금 괜찮은 라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대체가 가속화됐어요. 지금 보시면 온라인 비중이 24%까지 올라왔죠. 이게 그 전에 제가 반기 그 YOY로 2019년도 반기 보고서를 찾아봤을 때 한 10% 정도 홈쇼핑 비중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비중이 10%, 그 퍼센티지만 보면 그 이거보다 높게 써 있을 거예요. 반기 보고서 찾아보시면 작년도 거. 근데 그 금액 가지고 전체에서의 비중으로 계산해 보시면 한 10% 정도 YOY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아, 홈쇼핑에서 팔던 거 온라인에서 파네. 근데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도 될 수 있고, 수수료가 네이버 쇼핑이었나? 그게 제가 라이브 커머스였나? 그 할 때 한 3% 정도로 들었거든요. 네이버에서 수수료 받는 게. 근데 그 홈쇼핑은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매출에 막 몇십 %씩 때려요. 그 7번하고 뭐 그 제가 집에 TV가 없는데 아무튼 MBC하고 KBS 사이의 홈쇼핑 채널, 그다음에 뭐 KBS하고 SBS 사이의 홈쇼핑 채널, 그런 데서 이제 나가는 매출들이 여기 홈쇼핑 매출로 잡히는 건데 그 판매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걔네들한테 떼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되면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 수수료가. 그러면 보시면 자, 이 매출액 제가 이거 쪼개봤는데 그 거기 나온 그 재무제표를, 자, 매출액이 이게 작년도, 그 다음에 올해
하프로 상반기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그럼 그 퍼센트만 볼게요. 153% 증가했습니다. 3개월만 비교하면, 2분기씩만 비교하면, 상반기씩 비교하면 161% 증가했어요. 근데 판매 수수료 부분, 판매에 드는 수수료로 낸 돈을 보면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매출액 증가율이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매출액이 늘었는데 판매 수수료는 생각보다 안 늘었네.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온라인 비중이 늘어서 홈쇼핑 업체한테 그 TV 채널한테 주는 판매 수수료나 뭐 그런 게 좀 줄어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렇죠.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좀 뜯어봤고, 그 다음에 내수 위주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내수가 뭐 이번 년 2019년 반기 거네요. 이게 2020년 반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걸로 가져왔는데, 내수가 98%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제 수출 가능성을 봐야죠. 이제 수출 늘고 있죠, 퍼센트는. 그래서 앞으로 터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생략해 두고, 자 보시면 3분기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장을 하는데 원래 EPS 그로스 예상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건강기능식품 뭐 세계 보건 이슈 이러면서 날아가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 건강기능식품 그 세계적인 보건 이슈도 잘 잡아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콜라겐도 그렇고, 콜라겐은 또 그거랑 직결되지도 않고 해서 좀 판매량이 둔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쭉쭉쭉쭉쭉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거 좀 과하다. 왜냐면 왜 과하냐? 지금 이제 2020년, 2022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YOY로 보면 EPS 그로스가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뭐 73% 작년 이게 분기별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EPS 그로스가. 근데 이제 요거 대비해서 지금 PE가 10 수준이에요, 10 수준. 그리고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얘네들의 단일 브랜드, 콜라겐이라는 에버콜라겐 단일 브랜드, 뭐 판도라도 있긴 하지만 메인이 되는 거는, 그게 꺾이면 어마어마한 그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그래서 저도 이런 기업, LG 생활건강보다는 코스맥스를 좋아하고, 뉴트리보다는 코스맥스 MBT나 뭐 노바렉스나 이런 노바렉스 같은 것들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 대비 지금의 가격 이런 걸로 보는 건데, 좀 과하다. 이 EPS 그로스를 여기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죠. 왜냐면 이제 단일 브랜드인 것도 있고 내수 위주 회사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지금 뭐 건강기능식품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스카운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경쟁이 많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공급 과열. 요것도 디스카운트 요인. 그 다음에 단일 브랜드 제가 언급드린 거. 그 다음에 내수 기업. 3분기 실적이 좀 꺾인다. 요런 것들 당연히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닥을 뚫고 가기에는 EPS 그로스가 괜찮다.